복순당 서울지부, 배상면 서울지부, 다음은 아마 전통주 관련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클 거예요. 소규모 양조장도 어떻게 그런 신화적 설화? 그렇게 롤모델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그래도 될 수 있는 회사구나. 여기는 같이 양조장이고요.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. 저는 그 양조장 대표 최호택이고요. 아직까지는 막걸리밖에 못 만들고 있는 양조장이에요. 이어라운드 제품이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되고요. 포켓이라던가 대동여주라던가 다른 브랜드라던가 기업들하고도 콜라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. 찾아가는 양조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찾아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서울에도 컨텐츠를 얹을 수 있는 양조장이 하나쯤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? 그 자체가 하나의 매력이고, 특히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가깝잖아요. 공항 가깝고,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바로 가면 여의도고 이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, 서울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어서, 줄리아 메로라고 그 전통주 하는 사람들 유명한 재현 외국인인데 지지난주에 여기서 체험을 했었거든요. 되게 좋아하고 갔어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. 양조 빌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한, 서양에도 잘 없는 문화지, 브루어리도 약간 성이나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. 1층에 보셨던 바는 독립된 식당이고 4층은 양조장이고 말 그대로. 5층 같은 경우에 파인다이닝 식당을 또 따로 면허를 받아놨어요. 그래서 층마다 또 인테리어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.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 거죠. 제가 술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먹으면서 되게 즐거웠던 추억들이 많아갖고, 소비자들한테 그런 추억을 좀 선사하고 싶어갖고 다양한 걸 많이 하고 있죠. 제가 대학교가 신방과였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한 10분짜리 만드는데 대여섯 명이 붙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. 이게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별로 없구나. 근데 양조는 기획, 마케팅, 품질 관리 다 제가 다 한 거거든요. 양조라는 그런 콘텐츠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, 그런데 좀 매력을 많이 느꼈죠. 26살에 배상면 주가에서 이제 대학생 상대로 전통주 가르쳐준 게 있었는데 한 3번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. 바로 1년 후에 군대가 장교였는데, 군대 특성상 잔반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. 특히 밥이. 저거 가지고 심심한데 술 만들면 될 것 같다. 밥에다가 물 넣고 누룩만 넣으면 술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, 이거를 왜 굳이 돈 주고 내가 사 먹지? 이렇게 된 맛이에요. 보니까 그럼 좀 더 잘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, 그때 당시에 전통주연구소가 응암에 있었어요. 연신내랑 응암 되게 가깝잖아요.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죠. 딱히 연희동을 포커스를 하려고 연희동에 들었다기보다는 좀 이름이 딱 동네 이름이랑 붙기를 바랬어요. 제가 아까 계속 있었던 교육기관이 전통주 연구소였고, 박록단 선생님 제 스승이고 한때 동업자였었는데, 좋게 말하면은 전통파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점은 그게 고루하게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전 제일 말 안 듣는 제자였고요.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, 전통의 가장 깊은 부분을 한 5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난 독립을 해갖고 개성을 잡고 가양주를 만들면은 도움이 되겠다. 부재료가 다양하게 하고 싶고 그거를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심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보시면 저기 육각형이 저희 제품 6개를 썼다는 뜻인데, 핑크색은 홍차고, 노란색은 유자고, 갈색은 팔각이고, 민트색은 민트예요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다양한 부재료를 쓸 때 서양적인 재료도 쓸 거고 동양적인 재료를 쓸 테고 과일도 쓸 거고, 이게 질감적으로 그 동네랑 입이 딱 붙어야지 마케팅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팔각 같은 경우에는 대림 팔각 괜찮잖아요. 대림 민트라던가 대림 멜론 하면 조금 반대로 홍차라던가 그런 서양식 민트 재료는 막 청담 민트 어울리고 막 청담 홍차 어울리는데, 청담 팔각? 청담 유자 하면은 왜? 이런 느낌이잖아요. 서울 지도를 쫙 펼친 다음에 동양적이면서 서양적이고 보촌이 있으면서 하수촌도 있고 그런 데를 다 이렇게 찍어봤어요. 교집합으로 잡히는 게 연희동밖에 없었어요. 중국인 학교도 있고 외국인 학교도 있는데 대통령이었던 사람 둘 살 정도로 부촌이었다가 하수촌 도 있고 그런 점층적인 동네 분위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뭘 어감을 붙여도 다 붙는 거예요. 콜라보한 제품에도 웬만하면은 이 로고를 무조건 넣게 해요.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저 로고만 봐도 같이 양조하니까 한번 사 먹어 볼까?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.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부재료가 계속 들어가면서 다양한 문화가 너무 저한테 속이 재밌었고, 그럼 나도 나중에는 저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크래프트 맥주의 괴가 그런 거고, 많이 물어봐요.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냐고. 근데 음식이랑 다르게 결국 술은 쌀과 누룩과 물에서 시작하고 부재료는 거의 많아야 2% 3%거든요. 기왕 소규모로 할 거면은 어떤 개성만 주고 싶다? 베트남 팔각 쓸 수도 있고 영국 홍차 쓸 수도 있고,
덩치가 크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완고할 수밖에 없는 회사는 할 수도 없는 거죠. 카스 참이슬 맛 거의 안 변하잖아요. 변화한다는 게 소규모 크래프트의 방침인데, 그래서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돼서 1년이 되니까 뭐 연희 시리즈 6개 이어라운드, 뭐 대동여주들랑 같이 하는 딜라이트 이어라운드, 포켓에서 나오는 것도 이어라운드, 뭐 특정 가게랑 나오는 계속 수요들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. 사람들 많이 쓰는 게 있잖아요. 뭐 가치에 가치 막 이러면서 착한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합니다. 그런 주의는 아니고요. 뭐든지 혼자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양조장이라는 거는 어떤 샵에 어떻게 납품을 해서 그 샵의 고정 손님을 끌고 오고 그래야 되는 거의 숙명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게마다 컨셉이 다르고 가격대가 원하는 게 다를 테고 그 가게한테 딱 찍어주면은 결국은 그게 나한테도 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서로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힘들겠죠. 레시피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빚어야 되고.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거든요. 아직 젊고 직업이잖아요. 더 힘들고 더 고된 일 하시는 분은 수룩한데 뭐 쌀 쪄놓고 요거 손 주물주물 하면은 제품 다르게 나오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. 또 열심히 해야죠.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소명의식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인데 나이가 많으셔서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지만 뭐 그게 아니면은 해야죠. 갈아야죠. 네, 그게 제조업의 숙명이죠. 세일즈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혼자서 작게 했을 때는 뭐든지 언더독의 서사를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가 오면서 더 이상 뭔가 언더독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국순당 서울지부, 배상면 서울지부, 다음은 아마 전통주 관련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클 거예요. 남들이 안 가봤던 길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. 계속 트렌디하게 바뀌는 시장이니까 막 작은 양조장, 소규모 양조장 쭉쭉 생기다가 이것도 어느 순간 쫙 빠질 거예요. 크래프트 맥주가 그랬고 다 모든 술이 그랬으니까. 소규모 양조장도 어떻게 그런 신화적 설화? 그렇게 돼야지 지금 10년, 11년 다시 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사업을 시작할 어떠한 롤모델이 하나가 있으면 아 이게 그래도 될 수 있는 회사구나. 거기서 그게 꿋꿋이 버티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. 네.